자 이제 자 오늘은 일단 저기 페이지가 어, 102페이지도 아까 102페이지 그지? 102페이지 저번 시간에 우리 그 전해질과 이용 해가지고 그 부분 어떤 게 전해질이고 어떤 게 비전해질, 자 그 다음에 그래프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좀 정리를 했어서, 근데 뭘 하느냐면은 102페이지 한번 봐봐. 거기 그 저기 102페이지인데 이게 페이지 수가 다른가? 닌 같다. 여기 102페이지가 왜 두 개지? 아니, 102페이지가 없는데 3인데 페이지 수가 좀 이상하게 되는데, 그지? 그 저기 102, 103인데 103도 100이라고 적혀 있어. 그래서 그냥 102페이지 있잖아. 그 102 대신에 103 대신에 100이 적혀 있는 거 말고 그 한 칸이 밀렸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우리 했던 데 있지. 거기 보면 예제 2번이 있는데 예제 2번을 그때 안 했어. 그때 아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때 예제 2번은 안 했을 거야. 그래서 예제 2번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새 친구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지? 새 친구가 뭐 하는지. 자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야. 저기 그 아까 좀 전에 준 프린트이지 원소 기호랑 이용 나오는 거 그걸 좀 외워줘야 되는데 혹시 그 전에 혹시 받았나 그거? 아니요. 안 받았어? 그거 좀 외워줘야 돼. 그래서 8시 40분 원소 기호 테스트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거야. 거기 테스트 용지도 같이 줬거든. 그거 그대로 낼 거야. 거기 한번 적어보고 자, 이 초딩은 다음 테스트에 제대로 적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봐야 되겠구만. 매번 섭하게 적어서 되겠냐? 여기 어디 가서 사라지고 막 이러면은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서 금요일에 할 테니까 지금 방학이라서 외우는데 시간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 이거 넌 할 일이 없잖아. 할 일이 없으니까 알아서 이제 잘 이어서 자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한번 해볼 테니까 하고 예제 2번을 지금 해봐야 돼. 예제 2번 그때 안 했었던 거 같거든. 맞지? 안 했었어. 그래서 예제 2번을 지금 다음 정답을 찾아봐야 돼. 저기 새 친구는 저기 이거 지도 나간 지는 사실 얼마 안 돼서 한번 읽어봐. 거기 지금 제대로 풀릴지 모르겠는데 틀려도 괜찮거든. 상관없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네가 이거 정답인 것 같아 하면은 한번 체크를 해봐. 예제 2번 거기 그 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 예제 2번 있거든. 그거를
자, 요거 이제 자, 자기가 나름대로 체크를 해봤나 본데, 자 이제 이제 이번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정답이 4번이 정답이야. 그지? 4번이 정답이다. 이게 2번을 하는 애들이 좀 있거든. 2번이 뭐가 문제인지 한번 모를까? 비전해질이다. 비전해질 수용액에서는 전하를 띤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다. 왜냐? 맞는 내용이다. 가끔씩 1번 하는 애들도 있어. 여기는 좀 안 보였던 것 같은데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맞다 이것도. 그래서 왜 4번이 틀리냐면은 전해질 수용에게는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가 아니라 이온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전자를 지우고 이온을 적었지. 그래서 이게 의외로 많이 틀리는 문제. 자, 그러면 여기는 됐어. 이제 103페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돼. 이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온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했어. 그리고 이제 그 2학년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미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해서는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온이라고 부르는 게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되는데, 잃으면 플러스 전하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는 거. 거기다가 이온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있지. 오른쪽 위에 이온의 전하, 즉 전자를 얼마나 잃었는지 얻었는지, 그리고 어떤 전하를 띠는지도. 근데 가끔 어떤 질문들을 하냐면 전하가 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전하가 뭐냐? 전하란 그냥 전기적 성질 자체를 그냥 전하라고 불러. 자, 그래서 그냥 플러스 적혀있으면 플러스 전하를 띈다. 플러스, 우리가 뭐 전기의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 것과 같은 전하를 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이제 적을 때 우리가 적는다라는 것 자체가 얘네들을 우리가 그 이온 반응식 같은 거 적을 때 어떻게 하는지도 얘기를 했었어. 거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어차피 나올 텐데, 그거는 그럼 다음 페이지 나오면 하고, 다음 페이지 나오면 하고, 지금 하고 있는 페이지 보면은 이온들 막 적어놨지. 그 지금 내가 좀 프린트 했는 이거는 조금 더 있어.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적혀있다. 뭐라고 적혀있어? 애광들 제발 좀 더 보여라 라는 식으로 적혀있지. 자, 그러면 이거 얘기했다. 애광 무슨 뜻이다? 말해 빨리. 알고 있는데 분명히 있을 텐데. 애광 몰라? 애광 들어봤지? 야, 이 애광 얘기했을 때 네가 제일 먼저 웃었거든. 들어봤잖아. 빨리 얘기해. 왜? 몰라? 이거 아는 데 없나? 여기 거제에는 애광학교라는 학교가 있어.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들어본 적 없어? 애광학교? 그래? 애광? 솔직히 얘기해. 들어봤지? 진짜? 혓바닥에 뽑힌 거야? 애광학교라는 학교가 있어. 애광학교는 어떤 애들이 다니냐면 이 신체에 장애가 있는 애들이 다니는 곳이야. 그러니까는 학교에 보면 약간 실제로 우리가 겉으로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좀 중증인 애들은 없어. 그러니까 걷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애들은 없거든. 그런 애들은 일반 학교를 다니기 힘드니까 그런 애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가 거제에 있단 말이야. 애광학교라고 해가지고. 근데 애광들 제발 좀 다외라라는 거는, 자,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잘 생각해봐. 얘가 원해서 갖는 게 아니야. 맞지? 맞잖아. 원해서 그런 장애를 갖는 애가 어디 있어? 없어. 그런 애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게 아니야. 그럼 뭐냐? 신체적으로 멀쩡해. 그런데 어디에 장애를 갖고 있는 애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하느냐? 정신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애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야.
그럼 왜 이게 요런 이온 같은 것들 있잖아. 외우라고 자율성에 맡기면 절대로 안 해요. 안 그러냐? 너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이온식 같은 거 테스트 한다고 안 했으면 있잖아. 이거 외웠겠냐? 당연히 안 돼. 미쳤다고 외워. 그 시간에 뭐해? 게임이나 차고 말지. 안 외운다고. 그러니까 강제성을 띄워서 이제 테스트를 자주 하는 거야. 왜? 그래도 뭐 테스트 했다고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뭐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집에 있잖아 연락하거나 그러진 않아. 대신 대쪽팔리지. 그지 초딩 자식아. 내가 계속 쪽팔리게 만들어줄 거야. 어디서든 겪어보지 못한 걸 여기서 겪게 만들어주는 거지. 왜? 살짝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니 따위가 어떻게 할 건데 도대체. 네가 웃을 처지는 아니다. 맞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강제성을 좀 띄워서 외우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있잖아. 어쩔 수 없이 외우게 되는 거지. 근데 왜 이런 걸 갖다 적어놨냐? 이 책은 내가 편집한 게 아니야. 그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과거에 지원한 애가 이제 과거 지원을 했어. 그래서 1차 합격했어. 1차는 뭐 어차피 서류 전형이니까 특별한 일 아니면 안 떨어져. 2차까지 이제 2차 면접을 앞두고 있어. 근데 2차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얘가 이제 주 내용을 화학으로, 그러니까 자소서 내용을 화학으로 적었던 애가 여학생이었는데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은 수업을 하는 중간에, 즉 면접 대비를 해서 2차 면접을 하는 대비를 해서 수업하는 중간에 뭔 짓을 하느냐? 자, 요거 NaOH 있지? 요거 이름이 뭐야? 수산화나트륨이야. 여기는 이제 대충은 알아. 수산화나트륨이지. 자, 그러면 얘가 이온화했을 때 어떻게 된다? 나트륨이라는 양이온하고 수산화이온으로 떨어지는 걸 적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과거 준비한다는 이 학생이 무슨 짓을 했느냐? 이렇게 딱 화살표했어. 그래, 나트륨 이온까지 적었지. 근데 이게 뭐지? 이 짓을 하더니 요러고 앉아있어. 요러고 앉아있어. 이거는 요렇게 떨어져 하고 적어놨어. 내가 기가 차서 진짜 왜 그럼 이렇게 적었냐면은 이때까지는 강제성이 없었거든. 자율성이 맡겼단 말이야. 그리고 이때 특징이 또 뭐냐면은 이때 이제 막 내가 이 학원에서 과학을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그 시기에 딱 과도기 시기가 있거든. 그 시기에 얘가 이랬다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 누구한테 배웠냐? 원장님한테 배웠어. 그럼 원장님이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 자율성에 맡긴 거야. 외우라고. 얘는 테스트는 안 하고. 그러니까 외우냐? 안 외우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 모양인 거야. 이 모양인 애가 합격했을까? 2차에서 바로 들어갔어. 자, 그래서 이제 강제성을 좀 가지고 외우라고 하는 거지. 이게 꼭 내가 특목고를 가야만 쓰느냐? 그건 아니야. 일반고에서도 똑같이 쓴다. 똑같이 쓰니까. 그래서 일반고를 가든 어느 학교를 가든 상관없어. 그래서 뭐 영재고든 특목고든 자사고든 그냥 일반고를 가든 똑같이 써. 원서 기호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귀찮더라도 조금 뭐 내가 하기 싫더라도 지금 강제성을 좀 띄니까 그렇게 좀 해놓으면 나중에 화학하기가 좀 편해져. 그래서 좀 하고 있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당장 너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지. 해도 외워야 돼. 외워와야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이번에는 예제 3번이 있어. 예제 3번은 정답이 몇 번일지 자 빨리 한번 찾아볼까. 바로 나와. 이제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 뭐냐면 예제 3번은 정답이 두 개다. 두 개다. 몇 번일까? 말해라 빨리. 몇 번이야? 2번, 3번 두 개가 정답이야. 요거를 찾으시는 거야. 뭐냐? 너가 이제 이때까지 문제를 풀 때는 아무런 개수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답이 한 개고 복수일 때는 답이 두 개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푼단 말이야.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답이라고 생각된 게 하나 딱 등장하면 나머지 보기를 안 읽어. 이제 그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을 하는 거다. 이 문제 자체가 좀 잘못 나왔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럴 때는
어느 반에나 질문이 나와. 선생님 이거 답이 한 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식으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 가면 갈수록 그래. 그래서 이거 너가 먼저 나한테 질문을 해줬어야 돼. 선생님 답이 한 개가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좀 익숙해져야 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문제들도 하나씩 나오느냐면은 복수의 정답이 있어. 복수의 정답이 있는데 그 개수가 몇 개인지 안 주는 거야.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찾으셨을 때 나중에는. 자,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면 돼. 이제 전해질의 이온화 하는 데로 넘어가면, 전해질은 물에 녹았을 때 이온이 되는 물질이었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해놨어. 그래서 물에 녹으면 이온이 되고, 양이온은 마이너스극, 음이온은 플러스극으로 이동해서 결국은 얘네들이 거기서 전자를 주고받는 현상, 따라서 전선을 연결하는 것 같이 전류가 흐른다 하면서 나오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지. 여기 요거는 줄을 하나 꺼주면 돼. 그림 사이에 한 문장이 있는데, 고체 상태의 전해질은 이온을 가지고 있으나 이온이 움직이지 못하여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는 전해질이든 비전해질이든 상관없어. 고체일 때는 다 부도체야. 어차피 이동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는 뭐 전해질도 고체일 때 부도체, 비전해질은 그냥 고체일 때든 수용액이든 아니면은 녹여놨든 상관없어. 그냥 부도체야. 자,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지? 이온화식 있지. 내가 이것도 한번 예전에 정리를 했었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온 또는 이온식을 쓰시오 하면은 뭘 써라? 그냥 이온 써란 뜻이야. 알겠지? 이온만 쓰면 된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Na 플러스 그냥 Cl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이온만 쓰면 돼. 이온이나 이온식. 여기에 식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슨 기호 써야 될 것 같고 그렇거든. 그거 아니다 이거. 대신에 뭐가 있다? 이온 반응식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라 해야 되느냐? 이온이 서로 반응을 해서 화합물을 만드는 걸 쓰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는 이온화식 하는 거 있지? 요거는 화합물이 말 그대로 이온이 되는 걸 쓰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 잘 구분해서 써야 돼. 잘 구분해서. 자, 뭐 적어놓으면 되지. 그냥 어디 빈 공간에다가 좀 적어놓고 하면 돼. 이런 게 이온식을 쓰라 그랬는데 이온 반응식이나 이온화식 같은 거 쓰면 틀려 사실. 알겠지? 이온 반응식 쓰라 그랬는데 이온화식 쓰면 틀리고 이온화식 쓰라 그랬는데 이온 반응식 쓰면 틀려. 그러니까는 얘 공간 많잖아 이 자식아. 왜 하여튼 무섭탱이에 그래 좁은 데다가 적어놓으라 그래. 응? 좀 더. 아니 그 페이지 오늘 좀 밑에 보면 예제 5번 밑에 공간 좀 있잖아. 좀 넓은 데다 좀 적어놓지. 왜 구석탱이 그 구석이 이거 어떻게 된 게 하나같이 다 구석탱이에다 적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수업시간에 말이 없구나. 여기 보면 필기할 때 그 구석탱이에다가 적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희한하게 공통점이 있잖아. 약간 소심하고 찐따 같은 애들이 거기다 적어. 희한하지 그지? 이거는 패시브 스킬인가 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동 발동되는 찐따력 상승 버프가 걸리는 거지. 대단한 녀석들. 네가 그 저기 수환이 동생인가? 네. 아 그래? 이름이 뭐였더라? 오수빈이. 수빈이야? 그래. 니랑 똑같은 이름을 가졌던 내가 예전에 좀 있었어 그래. 아주 특이한 애가 하나 있었거든. 수환이 동생이구나. 너도 2학년인가? 네. 그래. 이번은 희한하게 1학년도 있고 막 2학년도 있고 이 개초딩이야. 왜? 뭐잖아. 그것도 6학년 아니고 4학년이야 이거. 스타일
형 누나들이 또 와가지고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야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는 있어. 아 그래? 개구라 치지 말고 이 시간. 응? 모르겠으면 상관없어. 형 누나들이 있어도 물어보면 돼. 어차피 있잖아. 이 중에 형 누나들 중에 모르는 애 있다고. 분명히 있어. 바로 옆에 있는 누나 있잖아. 웃고 있지? 그럼 니랑 뭐 별 차이도 없다 그래. 그래서 이게 문장이 점점 어려워져. 이게 초등학교 4학년이 이거를 이해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중간중간에 뭔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된다. 얘기를 안 하면 난 몰라.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있잖아.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평상시에 찐따가 버프가 계속 걸려있어가지고 말을 안 해. 포장을 하셔야 진짜. 알겠냐? 좀 이거 말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말이야.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생뚱맞은 거 해도 되거든. 그래서 뭘 좀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말도 그냥 막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자 이런 거 적어놨으면 그 요나식들이 이렇게가 나와. 요거는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적어보고 싶잖아. 그러면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몇 개만 골라가지고 그 이온으로 적혀있는 부분을 살짝 가리고 있잖아. 자기가 한번 적어보는 거야. 적어가지고 이게 맞는지 확인만 해보는 거야. 그것도 있잖아. 전부 다 해보는 거 아니라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한 두세 개만 골라가지고 하면 돼. 그래서 자기가 그런 식으로 조금만 연습을 해보면 아 얘가 왜 앞에 숫자가 붙었지? 왜 뒤에 이런 숫자들이 있지? 이런 것들이 약간은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원화식 쭉 적힌 데 보면 한글로 적힌 거 있다. 뭐라고 적혀있지? 말해라 빨리. 한글로 적힌 거 유일하게 하나 적힌 거 없잖아. 하나밖에 없잖아. 뭐라고 적혔는데? 용융액이라고 적혀가 있지.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용융액 할 때 이 용융이 무슨 뜻인지를 적어놔야 돼. 용융 적어놔야 된다. 용융이란 자 용융이란 용융 해가지고 땡땡해서 적으면 되겠지 그치? 용융. 자 뭐냐면은 녹는 점이 높은 고체 물질에 적어라. 녹는 점이 높은 고체 물질에 그 다음에 주로 열을 가하거나 또는 압력을 가해 또는 압력을 가해 액체로 상태 변화시키는 것. 그걸 용융이라고 불러. 즉 녹는 점이 높은 고체 물질을 주로 열을 가하거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압력을 가기도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액체로 상태 변화시키는 거야. 그걸 용융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만들어진 액체를 용융액이라고 부르는 거야. 얼음을 물로 바꾸는 건 용융이라고 부르진 않아. 왜? 얘는 녹는 점이 낮거든. 그러니까 녹는 점이 높은 것들, 금속들. 우리가 철을 내가 생산하기 위해서 철광석을 녹여. 그러면은 용융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그런 걸 갖다가 용광로라고 부르잖아. 알지? 자 그런 식으로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을 강제로 열을 가해서 녹일 때는 용융이라는 표현을 쓴다. 근데 다른 것들은 그런 말이 없는데 하필이면 PbI2 아이오딘화 난반 용융액이라고 돼 있어. 왜 얘만 적어놨을까? PbI2 우리가 배웠잖아 이거. 이건 대표적인 뭐였더라? PbI2 맨날 테스트 할 때 나오는데 뭐야 이거? 앙금이야 앙금. 나머지는 전해질이 이온화식 적혀가 있지. 나머지들은 수용액에서 얘네들이 이런 식의 이온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소개된 것 중에서 PbI2 얘는 뭐다? 앙금이라서 수용액에서 이온화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자 그리고 사실 거기 얘만 앙금이냐? 사실은 아니야. 다른 것들도 앙금에 준하는 녀석들도 있어. 근데 거기에 다른 것들은 표현이 되어 있진 않아. 그래서 일단은 얘는 고체인데 혹시 그 저기 수빈아 니는 앙금 혹시 배운 적 있어? 혹시?
집에서 강의 한번 듣긴. 아 그래? 그러면 어느 정도 알겠네. 집에서 들었어. 응. 그래서 얘네들은 물에 녹질 않아. 그러니까는 일부러 이렇게 적은 거야. 연습해봐야 돼. 알겠냐? 이거 몇 개만 골라서 하면 된다. 연습해가지고 요거를 그 화학식 보고 이원화식 한번 쭉 적어보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갖다가 다 적으라는 게 아니야. 분명히. 근데 이거 조금 연습해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연습을 몇 명이나 할지 난 잘 모른다. 그냥 하여튼 할 수 있으면 해봐. 시험 많잖아. 집에 가면 책을 안 열어보긴 하겠지만 일단 해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온의 이동을 한번 넘어가 볼까? 이온의 이동에서는 이온들이 이제 실제로 전하를 띠고 있는지를 실험을 하는 거야. 어떻게 실험했는지는 중학교 내용에서도 이게 똑같은 게 나오거든. 거기 유리판 위에다가 얼음종이를 사각형으로 잘라서 올리고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양쪽에다 전극을 설치한 다음에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적셔. 여기서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적시는 이유는 거기 보니까 거름종이에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나와있지. 이것도 중학교 내용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왔어. 그런데 이런 건 안 나와. 왜 하필이면 질산칼륨을 쓰는지. 다른 거 써도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질산칼륨을 쓰느냐. 이게 책들 보면 있잖아. 대부분 질산칼륨으로 전해질을 써가지고 수용액을 만든 다음에 적셔줘. 왜 하필이면 질산칼륨이냐? 이유가 뭐냐 하는 건데, 첫 번째 이유는 이온이 잘 돼. 얘 강한 전해질이야. 질산칼륨이 강한 전해질이고, 두 번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인데, 얘는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해서 실험을 방해하지 않아. 즉 반응을 거의 하지 않는 이온들로 구성된 물질인 거야. 그래서 다른 이온들과 반응을 해버리게 되면 실험을 방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얘는 결합을 안 해. 대표적으로 칼륨이온 이런 것도 결합 안 하거든. 질산이온도 마찬가지고 뭐랑 잘 이렇게 붙어가지고 뭐 황금을 만들거나 이런 것도 안 하는 녀석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쓰는 거야. 질산칼륨 강한 전해질이고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해서 실험을 방해하지도 않는 물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쓰고 얘네들이 이제 미리 이온으로 들어가서 전류가 흐르게끔 딱 되면은 거기다가 과망가니즈산 칼륨, 과망가니즈산 거기는 조심할 게 거기 옛날 이름이 나와. 이 옛날 내용을 편집을 해놓다 보니까 옛날 이름이 나오는데 그거 바꿔주면 돼. 거기 보면 그림에 과망간산 칼륨이라고 돼 있는 거 이거를 과망가니즈산 칼륨이라고 바꿔주면 돼. 옛날 이름이다 그게. 과망가니즈산 칼륨. 아니 그림이 있다고 이 자식아. 나머지는 똑같네. 나머지는 똑같고. 자 여기서 이제 과망가니즈산 MnO4- 얘가 거기 나와있지. 무슨 색깔이다? 보라색. 자 그 다음에 구리온 CuE 플러스 있지. 얘가 파란색. 여기는 푸른색이라고 나올 거야. 파란색.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적어놓자. 크로뮴산 이온. 얘 노란색이야. 이것도 가끔 나와. 여기 지금 여기서는 있잖아. 소개는 안 하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면 가끔 소개해요. 다이크로뮴산 이온도 색깔이 있긴 한데 걔는 조금 덜 나오고 일단 크로뮴산 이온 노란색 색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음이온은 플러스극, 양이온은 마이너스극으로 이동을 해.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있잖아.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은 안 보여. 보라색하고 파란색이 움직일 것 같은데 보고 있으면 안 움직여. 그러다가 아이씨 한참 놔두잖아. 그리고 나중에 와서 확인을 해보면 약간 이동해. 약간 파란색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져 가 있고 보라색이 플러스 극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져 가 있고
이게 이온이 전극 끝까지 이동하는 속도보다 있잖아. 거기 적셔진 물 있지, 그치? 수용에 요게 증발하는 속도가 더 빨라. 그래서 실험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느 정도 시간을 방치하고 보잖아. 그러면은 진짜 파란색이 조금 이동하고 보라색이 조금 이동하고 종이로 말라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내가 눈으로 보일 정도로 있잖아. 빠른 속도로 이동하진 않아. 그런데도 뭘 확인할 수 있다. 일단 이동했잖아.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 양이온이면 이게 색깔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전부 다 마이너스극. 음이온이면 하나도 빠짐없이 플러스극으로 이동을 해. 그럼 나머지는 어떻다? 색깔이 없으니까 안 보일 뿐이다 이거. 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면 되거든. 그 밑에 예제 문제가 두 개가 있어. 요걸 빨리 한번 정리해 볼까? 예제 4번, 5번 두 개를 정리를 해줘야 돼. 자, 잘 보면 할만하지. 24번 정답은 몇 번이더라? 빨리 얘기해라. 몇 번이야? 말해라 빨리. 2번. 2번이 정답이야.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예제 4번이 이게 CuCl2 돼 있으면 구리이온 하나랑 염화이온 두 개 가지고 세 개거든. 그럼 AlOH3 돼 있는 거는 네 개야. 알루미늄이 3 플러스고 수산화이온이 1 마이너스라서. 근데 여기서 어떤 애들이 가끔씩 존재하냐면 거기 H2SO4 요거 찍는 애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왜 찍느냐 잘 보면 있잖아. 얘가 숫자 합한 게 제일 크잖아. 아, 그래서 요거 찍는 애들이 좀 있어. 왜 골치 아픈 애들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수소이온 두 개하고 황산이온 하나가 붙었다는 거 신경 안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요런 거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이온이 몇 개냐라고 묻는다면은 그게 얘네들이 어떻게 이온이 되는지를 알아야지. 예제 5번은 쉬워. 몇 번이다? 몇 번이야? 5번. 5번이라고. 응? 이거 쭉 보면 있잖아. 뭐 문제지? 제일 마지막에 5번에 질산이온이 NO3 마이너스인데 NO3 마이너스라고 적혀가 있단 말이야.
그냥 쭉 읽어보다 보면 있잖아. 이거를 이게 화학 반응식 이게 맞는가 일일이 고민할 필요 없어. 일단 먼저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확실하게 문제가 되는 걸 딱 골라. 그러면 되는 거야. 거기 1번 고르는 애도 가끔씩 있어. 여기 선생님 화살표가 없는데요. 그럼 화살표가 없는 게 지워진 거야. 알겠지? 일부러 빼놓은 게 아니라 그냥 지워진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본 것 같은데 기억나는 애들 있을 거야. 뭐가 있냐면은 자, 거기 보면 있잖아. 위에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황사구리 같은 데 보면은 이거 했었다. 기억하면 돼봐요. 황산구리 뒤에 로마자 이자 보이지? 한글로 적힌 거.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였더라? 구리가. 말하라 빨리. 이거 황산구리에 뒤에 로마자 이자는 뭘 의미한가? 구리가. 빨리 얘기해라. 구리가 2 플러스짜리 이온이란 뜻이야. 즉 구리가 2 플러스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야. 그러면 왜 표현해야 된다? 왜 이렇게 표현해줘야 된다? 구리는 1 플러스도 있거든. 그래서 이온의 종류가 2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된다? 요거를 표현을 필요가 있단 말이야. 얘가 화학식으로 적으면 쉬워. CU가 지금 구리가 2 플러스짜리면 CuSO4 끝이야.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된다? Cu2SO4로 적히니까 요거 보면 바로 표가 나거든. 왜 황산이온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표가 금방 나는데 한글로 적는 게 문제란 말이야. 이렇게 적을 때는 뭐가 문제다? 얘가 똑같이 둘 다 똑같이 황산구리란 말이야. 황산구리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저게 구리 뒤에 로마자 1자가 붙어 있으면 구리 1 플러스짜리, 그 다음에 2자가 붙어 있으면 구리가 2 플러스짜리 이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종종 소개가 돼. 거기 우리가 그전에도 이걸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어. 산화철 돼 있는데 이 산화철 뒤에 로마자 2자가 붙어 있으면 화학식이 FeO가 되고 뒤에 3자가 붙는 녀석도 있다. 그러면 이때 Fe2O3가 돼. 화학식 자체가 달라져. 자,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되겠지. 저기 린 로마자는 금속 이온의 전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위에 그 황산구리 할 때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전기분해 할 때도 염화구리 돼 있는데도 마찬가지로 적혀가 있다. 로마자, 이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적혀 있는가? 이유가 뭔가? 아무튼 넘어가면 돼. 넘어가서 이제 전기분해 돼 있는 데를 보면 되거든. 거기 이제 염화구리 나와 있는데 조절되겠다. 그럼 뭐 적겠다? 로마자 이자는 구리가 2 플러스짜리 양이온이다. 요거를 표현을 할 때 앞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Na 플러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나트륨 1가 양이온이라고 표현할 거야. 그럼 플로린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 F 마이너스 되잖아. 그럼 플로린 1가 음이온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표현한다? 선생님은 구리 2가 양이온, 얘는 구리 1가 양이온. 여기는 철 2가 양이온, 철 3가 양이온 이렇게 표현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염화구리 이온라도 나와 있다. 염화구리는 이온이 잘 되는 녀석이라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 처음에 이런 거 잘 봐야 된다. 거기 전기분해는 말 그대로 있잖아. 어떤 물질에 전류를 흘려서 하나의 화합물이 그 성분 원소들로 나눠지게끔 만드는 걸 전기분해라고 불러. 이때 염화구리 수용액을 전기분해하지.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수용액을 전기분해를 하면 구리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눠졌다가 구리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가서 석출이 돼. 즉 전극에 붉은색 구리로 달라붙어. 그리고 염화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가서 전자를 잃고 Cl2라는 염소 기체가 생기거든. 이때 거기 우리 그 중학교 내용 마지막에 했다. 잘 기억해봐. 산화 반응, 환원 반응이 적혀가 있어. 적혀있다 거기. 나와 있잖아. 산화란 뭐였더라? 산소를 얻는 걸 산화라고 불렀지.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혹시 하나밖에 안 했었나?
적어놔 거기다가 알겠지? 산화란 어떻게 한다? 산소를 얻으면 산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전자를 잃으면 산화야. 산화. 거기 산화 반응에다가 산 적어놓으면 되는데. 괜찮아 이 자식아. 그리고 바로 밑에 구리가 환원되는 것도 나와. 환원 반응 있지? 환원 반응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정확하게 거꾸로 적으면 된다. 산소 잃음, 전자 얻음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거꾸로 적으면 돼. 이게 산소를 잃고 얻는 거는 좀 좁은 의미의 산화완. 그 다음에 전자는 그거보다 좀 더 넓은 의미의 산화완. 자,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전기 분해할 때 염소기체가 생기는 실험들이 있어. 그래서 대체로 염화뭐라고 적혀 있는 이온끼리 결합되어 있는 물질들이나 아니면 이온이 아니라도 염화뭐라고 불리는 물질 있지. 요거는 수용액이든 용융액이든 전기 분해를 하면 반드시 염소기체가 생겨. 이때 염소기체가 생기는 실험은 딱 전극에서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보여. 그게 우리가 물 끓이듯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작은 기포들이 싹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 요거 딱 보일 때 실험 중단해야 된다. 그냥 이거 계속 실험하는 거 아니다. 염소기체가 나오는 실험은 염소기체가 생성된다라는 걸 내가 인지하자마자 실험 중단해야 돼. 왜? 거기 염소 특징 나온다. 황록색의 자극성 냄새가 나는 유독한 기체라고 돼 있지. 요 독가스다. 요거 계속 실험하고 있으면 염소기체가 계속 발생하게 되고 염소기체를 흡입하게 되면 내 몸에서 염소기체가 폐로 들어가서 염산을 만들어. 그러면 폐가 화상을 입어. 폐가 화상을 입으면 그때 폐 속에 물이 차. 죽어.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주의사항이야, 알겠지? 여기는 주의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실험 중단한다는 내용은 안 나와 있어. 근데 너가 거기다 좀 적어놓으면 돼. 염소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은 염소기체의 존재를 확인하고 실험을 중단한다. 염소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은 염소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은 염소기체가 발생할 때 실험을 중단한다라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아직 숙제는 없어, 알겠지? 설명이 조금 더 해야 되니까 좀 쉬었다가 무리하면 돼.
편지. 이렇게. 자, 일단 우리 숙제가 있었지. 자, 숙제가 그렇지. 이거 다 끝났어. 얘들아, 이거 막 진짜 오늘 하면 끝이야. 오늘 하면 끝이야. 자, 숙제가 페이지 있잖아. 몇 페이지냐면 몇 페이지였지? 148쪽. 위치 에너지 그래. 그래. 위치 에너지. 그래. 자, 위치 에너지. 자, 148쪽. 자, 148쪽 하면 돼. 자, 여기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걸 그치? 자, 있거든. 그럼 위치 에너지가 있었어. 자,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를 EP라고 써. EP. 위치 에너지 공식이 9.8 mH. 자, 운동 에너지 EK라 쓰죠. 그치? 이름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거는 위치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지. 이거 둘이 더한 걸 뭐라 불러?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렀어.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자, 이렇게. 자, M은 질량이고 H 높이고 V가 속력이고. 자, 그러면 148페이지. 자, 148페이지. 자, 7번부터. 7번의 답은 자, 7번에 4번, 8번에 기억 디귿, 9번에 기준으로 그치? 294줄, 1번이 294줄, 2번이 196줄, 3번은 0줄. 10번은 XO, XO, XO. 11번은 OOX. 그 다음에 뒤에 위치 에너지부터 숙제니까 자, 어디냐면 11번. 맞나? 페이지 150페이지 11번. 맞아? 11번에 그치? 2번. 12번에 2번, 13번에 3번, 14번에 2번. 자, 뒤에 15번에 4번, 16번에 5번, 17번에 8, 그치, 8m, 18번에 2번, 19번에 2번, 20번에 기역, 니은, 미음. 자, 뒤에 업에, 자, 업 문제. 자, 업에 1번에 5, 2번에 2, 5, 3번에 6, 줄, 4번에 5, 5번에 1. 일단 여기까지 일단 붙죠. 여기까지. 질문할 거 질문. 질문. 진짜 없어? 저 500. 업에 5번.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질문은 좀 하던데. 오, 씨, 잘하네. 자, 5번.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업에 3번, 5번 또는 1번 이런 거 질문 좀 하거든. 자, 5번. 자, 페이지 152페이지 업에 자, 5번. 얘가 저기 뭐냐면 그치? 여기 보면 여기 그치? 여기 진짜 있어. 여기 추가 있어. 추가 탁 내려와. 그러면 내려와서 그치? 뭐 이런 앞에 있는 나무 토막을 치는 거야. 그럼 나무 토막이 쭉 밀려나는 거야. 근데 그치 영원히 이게 계속 밀려나는 게 아니고 요 몇 미터가 아니면 나무 토막이 70 그치 센치 갔어. 그치 2kg짜리 나무 토막. 그런 다음에 멈췄어. 자, 그러면 마찰력의 크기. 자, 그러면 얘가 있잖아. 지금 여기 2kg이 이 추가 그치 몇 센치에 있었냐면 10cm만큼 있었어.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던 무슨 에너지가 있었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쭉 내려와가지고 2kg 나무 토막을 쳐. 그럼 2kg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 근데 움직이는데 얘가 만약에 마찰이 없는 얼음판이라면 계속 갈 거야. 근데 마찰이 있으니까 어때? 처음에는 좀 빠르게 가다가 속력이 점점 어때? 줄어들겠지. 그래서 멈추는 거야.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점점 줄어서 0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볼게. 얘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여기 있는 위치 에너지가 그치? 요걸 쳐가지고 얘의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이게 운동 에너지가 0이 되거든. 멈췄다는 건 운동이 0이 됐어. 왜? 그치? 차이가 뭐? 마찰력이 한 1로 바뀐다. 마찰력이 한 1. 그래서 마찰력 때문에 속력이 줄어서 0이 돼.
그러면 결론은 얘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있었거든. 그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고 그 운동 에너지가 마찰력의 한 일 때문에 0으로 변한 거야. 자, 그럼 여기 위치 에너지랑 여기 운동 에너지가 똑같은데 위치 에너지부터 뭐 9.8 곱하기 2 곱하기 10cm잖아. 그럼 10을 쓰면 안 돼. 얘들아 미터로 바꿔야 돼. 0.1.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그치 여기서 마찰력이 한 2를 빼주면 얘가 0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100 얼마큼 있었어. 근데 마찰력이 2를 해가지고 내 에너지를 가져가. 그래서 내 에너지가 이제 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넘기면 결국 마찰력이 한 1과 그치 위치 에너지가 어떻다 같다 이 결론이 나와. 그러면 그치 마찰력이 한 1은 F 곱하기 S잖아. 그럼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이동거리가 여기 나와 있어. 70cm. 그러면 여기 얼마 써? 0.7을 써. 그래서 이게 그치 기준이 그 물리라는 국제 표준 기준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국제 표준 기준이 미터야. 미터야, 미터. 센치가 아니야. 센치가 아니고 미터라고. 그래서 다 미터, 아무 말 없으면 미터로 바꾸는 거야. 자, 그러면 그치 이거 둘이 같다 면 이게 마찰력이야. 이게 마찰. 이거 봐. 그럼 이거 계산 하면 되지, 그치? 자, 근데 이거를 넘기면 그냥 계산하지 말고 9.8 곱하기 2 곱하기 0.1은 F 곱하기 0.7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0 없애? 자, 양면에 10 곱한 거 7로 이렇게 나눠져. 얘들아, 이게 7로 나눠져. 1.4야. 그러면 1.4 곱하기 2만 남거든. 그럼 마찰력의 크기는 얼마? 2.8뉴턴. 그래서 힘의 크기는 다리가 뉴턴이거든. 그래서 답은 1번이지. 그치? 또 질문. 아무거나. 여러분 이거 중학교 3학기 2학기 때 배워. 3학기 2학기. 그래 3번. 이거는 학교쌤이 그치 3학 1학기 때 학교쌤이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을 때야. 이게 운동 에너지라는 거거든.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가 EK라고 했어. 3번에. 운동 에너지. EK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 자, 그러면 질량 m 나와 있어. 어디 나와 있냐면 그 2번에 있어. 3kg라고 있어. 3kg. 자, 2분의 1 곱하기 3kg. 그럼 뭐만 구하면 돼? V만 구하면 운동 에너지를 구해. 그러면 V는 속력이거든. 속력은 뭐분의 뭐?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 그렇지? 시간분의 이동거리. 자, 시간을 구해야 돼. 이동거리는 나와 있어. 문제에서 또 보니까 여기 점들이 좀 찍혀 있잖아. 점들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야. 나머지 필요 없고, 그렇지? 여기가 얼마냐면 30cm. 30cm. 자, 근데 1초에 몇 타점 찍는 데서 60타점을 찍는 데.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 봐라. 여기 봐봐. 이게 하나야.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이 아니고 여기서 점이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야. 그러면 6타점을 지금 찍었잖아. 그러면 시간이 몇 초야? 0.1초. 그래. 그러면 30cm에 0.1초야. 그러면 0.1초 동안 30cm를 간 거죠. 그럼 속력이 얼마지? 맞지? 30cm 맞지? 맞지? 20. 그렇지. 그래, 자, 20cm. 미안. 그렇지. 0.1초 동안 2cm를 갔어. 그러면 얘 얼마? 200cm, 200cm per sec야. 미터로 따지면 얼마인데? 2m per sec. 그렇지. 그러니까 물리는 아무 말도 없으면 미터랑 세크를 쓰니까 센치 쓰는 게 아니야. 그럼 미터와 세크를 쓰는 걸 2로 고쳐야 돼. 그게 2의 제곱이지.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6줄이 되지. 운동 에너지는 6줄. 센치 넣으면 안 돼. 미터. 그래서 답은 6줄. 그 다음 없으면 되다. 뒤에도 숙제였지, 맞지? 뒤에도 조금 숙제였어. 뒤에 몇 쪽이냐면, 자, 몇 쪽이냐면 154페이지 맞나? 여기 맞나? 그렇지. 154페이지도 숙제였어. 그다음에 다 끝났다, 진짜. 이제 한 바닥 남았어. 자, 페이지 154페이지에 1번에 OOX.